학꿈대로는 당신의 가슴 뛰는 일상을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미 대구에서 유명하신 분이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브랜드 대표 김현준입니다. 학꿈대로가 대형 유튜버도 아닌데 출연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형 유튜브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취지가 괜찮아서 뭐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면을 좀 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출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어떤 커피 맛을 추구하는 브랜드인가요?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커피로 아름다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모티브를 삼아서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유통도 하고 네. 교육도 하면서 한 1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두 납품도 하고 드립백이나 네. 맥주나 그런 인스턴트 커피도 저희가 유통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익 사업으로 후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 관련 공부를 따로 배우셨나요? 부족한 거는 네. 서울이나 일본 네. 이런 데 가서 또 수업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접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신 거네요. 저 외국에 많이 나갔는데요. 그래요? 네. 커피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당시에는 커피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본을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총 몇 군데 매장 운영 중이세요? 지금은 본점이랑 직영 3곳하고 아카데미 1곳 포함해서 네. 총 5곳 운영하고 있어요. 5군데나 운영하세요? 혹시 네. 대표님 금수저 출신 아니세요? 금수저는 아니고요. 네. 처음에 네. 제가 27평 시작했거든요. 네.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운도 좋았었고. 네. 이미 여기 대구 지역에서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방송 출연 어떤 방송이 있나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네. 다큐멘터리 3일 거기서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3일에서 대표님 봤는데 그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잖아요. 네. 그때 매일같이 커피를 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매일 100명 이상이 오면 네. 코로나 터지면 그 10명도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세입자거든요. 또 제가 좀 약간 폐가 약해요. 그 당시 직원들이 좀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좀 많은데 제가 잘못될까봐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 각자 우리가 휴업을 하고 뉴스 보다 보니까 계속 의료진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몸이 아프게 태어났는데 의료진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계속 고민하다가 또 저희가 캔커피 만드는 기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대구에 거점병원 큰 4곳이 있는데 그 커피 보내자. 보내다가 또 뭐 마스크도 보내게 되고 네. 뭐 다문화 가정이나 거기도 마스크도 보내고 또 캔커피도 병원에 보내고 뭐 드립백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근데 그게 의도 없이 시작했는데 네. 솔직히 저희 살라고 했거든요. 네. 그거라도 안 하면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약간 사람이 약간 좀 미친다 할 게 없으면 네. 하다가 보니까 좀 뭐 의무감도 생기고 네. 또 의무감도 생기니까 또 쌓이다 보니까 또 좋게 봐주시니까 네,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좀. 코로나 때 매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졌죠. 그럼 계속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그런가 자금적인 거는 커피콩이니까 괜찮고 네. 제가 다큐멘터리 3일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고 또 거래처 사장님들이 무상으로 종이컵도 그냥 네.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됐었어요. 제일 걱정인 건 월세하고 애들 월급 못 주는 게 그렇죠. 힘들었죠. 네. 근데 다행히 뭐 집주인이 조금 할인도 해줬고요. 네. 저희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한 달 동안 월급을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저도 자영업 했는데 진짜 저도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대구에 네. 범어내 거리에 저희 본점이 있는데 왕복 8차선인데 네. 차 한 대도 없더라고요. 와. 대구는 특히 좀 심했죠. 네. 이 첫바다로 대구 탁 맞아 보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제주에 부모님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아는 분. 그럼 저는 대표님은 코로나에 걸리진 않으셨나요? 오미크론 그때 약할 때 아, 걸렸죠. 그래, 아들이 걸려와갖고 아. 한 달인가? 그거를 아예 그 집에 있었어요 제가. 대표님 매일 이렇게
직접 자차로 운전하시죠? 특별히 뭐 필요한 장치를 달았거나. 저 말고도 예. 모든 장애인들이 예. 다리를 못 쓰니까 핸드 컨트롤 밀면 예. 이제 브레이크고 예. 당기면 엑셀 그렇게 조향장치. 이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 제품인가요? 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네. 키가 작으면 손이 짧거든요. 이게 손 길이가 짧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저는 따로 합니다. 아, 업체 아는 분이 있어서. 대표님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는 조금 체계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임원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거의 전 지경을 좀 다니는 편이에요. 오래된 대표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네. 감시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음. 이제 보고 싶죠. 네, 저희가 네. 804는 이제 오픈한 지 1년 됐거든요. 네. 거기는 저희 매장 중에도 되게 커요. 아. 내지만 1,500평이거든요. 거기 갔다가 피크 이제 로스팅 콩 볶는 공장 갔다가 네. 이제 본점으로 갈까 싶습니다. TV에서 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게 있던데요. 대표님은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어떤 습관이나 루틴이 따로 있나요? 있죠. 그 전에 제가 뇌경색이 걸렸었어요. 아. 그거 한번 죽다 살아났는데 물 꼭 한 컵 크게 마시고 신문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이 할 일을 체크하고 씻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여러 개의 직영점 운영 중이신데요. 총 가치를 매긴다면 대략 얼마 정도 할까 생각해 봤던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도 있고 네. 저희 브랜드를 사고 싶어서 네. 뭐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꼭 돈의 가치보다는 내가 쌓아왔던 그 시간들의 가치를 좀 매기는 스타일이라서 그건 제한이 있어도 안 팔았어요. 그럼 혹시 대기업에서 뭐 100억 준다면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흔들리죠. 안 흔들 수 없죠. 내가 봤을 때 100억인데 네. 대표님이 출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죠. 4, 5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애들 지분을 나눠줬거든요. 네. 사업자를 아예 줬어요. 친구들이랑 원래 10년 정도 같이 있다가 직원들의 인성이나 또 네. 그들이 나를 봤을 때 인성이 잘 맞으니까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취미생활도 하시고 가끔 출근하셔도 되지 않나요? 제 와이프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였는데 제가 애들 일 시키고 놀러 잘 못 다녀요. 대표님도 내 손을 그치지 않으면 뭔가 왠지 불안한 성격. 옛날에 그랬죠.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INTJ 뭐 안 좋다 하더라도 다들 좀 성격이 좀 잘 안 미루고 미리미리한 스타일이고. 근데 자영업 하려면 그런 헝그리 정신 없으면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대표님만의 또 다른 목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 귀 한켠에 옛날에 그 집 커피는 참 맛있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건 목표예요. 매장을 가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세요? 저는 사람 눈을 먼저 봐요. 저는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가짐이 좀 보이더라고요. 대화를 나누고 커피 맛을 네. 이제 뭐 먹어보는 거죠. 퀄리티 컨트롤이라 하는데 QC를 이제 합니다. 이게 사람이 콩을 볶으니까 그렇죠. 맛이 조금 변해요. 이때까지 딱 한 번 맛이 안 좋았어요. 어떤 업체에. 새로운 콩을 보내고 문제인데 콩을 전량할 수 있어요. 비용 제가 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납품 사업 4년 했나? 했는데 지금 납품처 이제 90개 됐습니다. 대표님 아카데미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적으로 커리큘럼이 조금 탄탄합니다.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고인물들이 많으세요. 제가 30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7년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사님, 부대표님 보면 다 20몇 들어왔는데 네. 지금 다 30대 초중반 돼버렸어요. 고객분들이 커져남을 굳이 방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손님들의 취향을 다 기억합니다. 커피 스타일, 커피 잔, 서로 경조사를 챙기는 거죠. 계속 하다가 보니까 단골 분들이 늘어나고 또 입소문을 내줘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사업 시작 때와 지금 커피 시장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커피 시장은 자본력으로 대형 매장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한 300~400평 이상 되어야 돼요. 사이즈가 뭐 몇백 평씩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 데미지도 상당하겠습니다. 팍 맞는 느낌 날 거예요.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네. 사이즈인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여기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네. 이제 직영 803점 대표 이창재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원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특히 좀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과테말라 핸드드립 커피. 그 원두로 모닝커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제가 또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 먹을게요. 대표님 커피 맛보시죠. 총괄 대표님한테 혹시 지적당하고 나면
그날 기분 어떠세요? 좋지는 않습니다. 대표님도 총괄 대표님한테 커피 바리스타를 배우신 거예요? 네, 그 밑에서 계속 일하면서 네.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네. 옆에서 대표님이 또 지적해 주시는 것도 또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럼 13년 차면 다른 데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뭐 저한테도 그랬고 대표님 통해서도 들어왔었고요. 근데 뭐 그런 제안보다는 네. 또 여기 또 남아서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자리까지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싱글이잖아요. 저 뭐 네. 네, 혹시 돌싱 아니죠? 공개 구원 한번 할까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시는 대표님께서 만드신 오늘 라떼 출시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왜 본점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내려가서 맛봐야죠. 얘는 좀 괜찮네요. 약간. 그럼 본점에 공기가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13년째 같이 일하고 계신데 같이 일해 보시니까 어떤 분 같으세요? 일단은 까다로우신 분이죠. 이제 정확하시죠. 확실하게 이제 요점을 딱 집어서 네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한 10년 넘게 되니 네, 저도 이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표님과 같이 이 업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가 사업자를 가져가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제가 힘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떤 매장을 하시는 거죠? 저희요. 예. 로스팅 공장인데 저희 네. 피크점이라고 있어요. 예. 글로 갈 겁니다. 대표님 저 자동 휠체어 캐리어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저 명칭은 오토박스. 오토박스를 리스를 찍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그 대표진들이 릴스 하래요. 해보래요. 그냥 하래요. 그냥 복잡하게. 그냥 했어요. 네. 많이 보내요.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 오토박스를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휠체어를 실었습니까? 그때는 휠체어를 제가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주차를 했어요. 아. 그걸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살았어요. 휠체어를 싣고 다니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네요. 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힘들었죠. 근데 이제 돈을 좀 모으고 괜찮아지니까 육체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애가 무작정 구글이나 알아보다가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 무작정 전화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됐어요. 10년 됐어요. 대표님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경우인가요? 예, 저는 선천장애입니다. 병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골형성 아, 부전증이라고 예. 뼈가 유리. 그럼 조금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 뼈가 만약에 경도가 10이라면 예. 저는 한 3, 4? 부딪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일반인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등하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할머니가 살아계셨고 어머니가 네. 공무원이셨는데 네. 아침에 어머님이 예. 데려다 주고 예. 또 마치는 시간에 어머님 데려다 오시고 예. 아니면 할머님 데려다 오고 그렇게. 그럼 일반인 학교 다니실 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죠. 한 반에 50명이 넘게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놀림을 받았거든요. 걔들도 이제 사춘기 과정 속에 있는데 좀 괴롭힘 당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힘들고 나서는 막 학교에서 교우 생활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반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등하교 할 때 가끔씩 가방을 들어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아까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 한 4명 있거든요. 그 4명 빼고는 다 저를 좋아해줬어요. 그러니까 잘 도와줬어요.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나의 장애가 사업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처음에 한국을 할 때 문제는 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손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 각인을 주면 잊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보니까 상황마다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책을 좀 많이 읽거나 뭐 자기 개발 이런 걸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필요한 책은 읽긴 읽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네. 대표님만 남달리 극복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나 상황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휠체어를 손으로 미니까 약간 좀 비위생적인 인식이 많았죠. 네. 그때 이제 저한테 좀 문제가 왔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제 수긍을 하고 일부러 손을 많이 씻었어요. 그냥 계속 씻었어요. 그렇게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거를 다르게 생각 안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네요. 바라보는 분이 저하고 입장차가 있는데 내가 내 행동에서 뭔가 변화가 가져진다면 또 그분이 그걸 캐치한다면 손님이나 누구든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삶에서 환경을 별로 탓하진 않았어요. 대표님의 마인드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일 마치고 이제 새벽에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계단이 20몇 개였어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리프트가 고장났는가 안 됐는가 그래요. 네. 기어서 올라갔죠.
집에 가야 되니까 20개를. 근데 그게 100개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 짓을 하니까 한 40분 넘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더라고. 네, 약간 승부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승부가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목표 설정을 잘 안 하죠. 내가 내 스스로 힘든 걸 아니까.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하니까 네. 기록 세우는 걸 하면 거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인스타에서 사모님 봤거든요. 사모님과 러브스토리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제 첫 창업할 때 아르바이트로 들어왔고요. 착해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네. 2년 있다가 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결혼 생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하셨어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결혼하고 나니까 네. 드라마에도 프로포즈 나와. 네. 그 문구가 나오면 내 와이프 얼굴을 못 봐요. 오빠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후회합니다. 프로포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텔레비에서 보면 프로포즈도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솔직히 들긴 들어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때는, 나 예. 때는 일하면 예.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양가 결혼하잖아요. 예. 여자, 남자 잘 맞는 게 중요하지. 기본적인 건 했죠. 혼수나 예단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주례사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근데 대표님 때 주례사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검은 머리 파뿌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살 수 있나? 지금 제 와이프하고 네. 잘 안 싸워요, 저희는. 서로 잘 맞아서 잘 만족하고 서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있었죠. 야,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사랑의 눈이 뒤집히니까 그 뒤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 와이프는 어리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처음에 저를 반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 눈빛하고 제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큰 반대 없이 수긍하시더라고요. 난 웬만한 사람 앞에서는 땀 안 흘리거든요. 아이고 막 얼마나 땀이 많이 나오고 맥주 먹는데 삼성 이정에 와도 긴장 안 하거든요. 네. 장인 앞에서는 그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살다가 공부하고 싶어 하면 공부시켜 줄 텐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애 둘이 키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겠다 하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사모님이 결정적으로 대표님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제가 고백을 처음에 좋아한다 고백을 했을 때 한번 쭈차더라고요. 왜냐면 9살도 많고 사장님이고 자기는 사장님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도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저 남자가 내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했을까라는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린 나이 치고는 되게 조금 깊어요. 한번 만나보자라고 생각한 게 첫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를 하다가 서로 알다 보니까 지도 연애 오래 할 생각도 없었고 뭐 헤어짐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저도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이 여자도 저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남들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 제가 아픈 것 뿐이지 평탄한 길은 걸어온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다들. 와이프 잘 만났다, 운도 좋다 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9살 차이 나는 건 알았지만은 대화가 될 뻔했어요. 뭐 일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하면.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본점 집주인도 몇 살이고 9살 차이요. 이 도둑놈이네. 내 도둑이란 단어를 한 100번 들었어요, 주위에. 그때 나이 차가 많이 났구나. 근데 지금 살아보면 좀 나아요, 이제는. 나는 옛날 음악을 알잖아요. 걔는 몰라요. 변진섭하고 다 알거든요. 걔는 변진섭이 알긴 아는데 몰라요. 그렇죠. 그게 세대 차가 나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차이가 안 났어요. 한 2, 3년 전에 내경색을 앓으셨잖아요. 그 뒤로 약간 삶의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래 좀 심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망 판정까지 그냥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심전 정리를 다 했거든요. 뭐 와이프하고 근데 코로나라서 또 보호자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때 내하고 동시에 입원했던 환자 수가 많았는데 절반 이상이 죽는 걸 봤었고요. 내경색으로? 네. 와, 다른 환자들 죽는 걸 봤죠. 저도 좀 죽음이 무섭다는 걸 알았고 그때 저는 좀 단단한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많이 울었더라고요. 뇌경색은 또 뇌질환이 걸리면 딸꾹질이 나와요. 딸꾹질도 많이 하고 한 3일 지나니까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리는 없다. 내가 걸린 부위는 거의 다 막혔고 지금도 말이 꼬이고 팔에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어. 했는데 다시 검사를 내가 요청을 했고 검사를 했는데 예.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 약발이 잘 도는 거죠. 그때 이후로 퇴원을 해서 아등바등하게 살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네. 그냥 한 달 모아서 한 달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는 좀 적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살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자제분들이 크면 남들과 다른 아빠의 몸을 잠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들, 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벌써 내가 이렇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움이 안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아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대로 제가 움직여주려고. 이제 유튜브 출연하셨는데 네. 이제 훗날 자제분들이 네. 커서 이 영상을 본다는 가정하에 네. 미래에 도착하는 느린 영상 편지 한 통 찍으면 어떨까요? 큐! 남한테 피해 피지 말고 살길 바라고, 남도 대단하면 자기 자신도 대단한 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는 것보다 수영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애들이 이 영상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호준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저는 커피 맛을 조금한 남자에서 일하고 있는 로스터 문창록이라고 합니다. 거조남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이제 3년차 로스터입니다. 다들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다들 사람이 좋고 일하는 환경도 좋고 숨김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좀 믿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폼을 뽑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완전 가족이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홍의 이창재 대표처럼 네. 뭐 형 동생으로 지내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가족 회사 아닌 가족 회사 같은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서로. 아무리 봐도 직원들 뽑을 때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호주에도 잘생겼었거든요, 옛날에. 결혼하고 애 둘 놓고 돈 번다고 삶에 찌들어 보니까 다 저래 되네요. 그럼 하루에 보통 저는 몇 잔 드세요? 옛날에는 하루 10잔 먹었거든요. 네, 네. 그 내경색 이후로는 한 모금씩 먹고 휴식하고 매출에 대한 거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괜찮았는지 괜찮다 하네요. 직접 매장에서 원두 로스팅을 하는 경우 좀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생두를 사서 볶아서 원두를 판매하면 조금은 이윤적으로 낮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 로스팅이 기술이 좀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네. 대표님 원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www. 네.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네. com 치면 저희 홈페이지 온라인 스토어 뭐다 있어요, 정보가. 만약에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료로 샘플을 드려요. 그래서 먹어보고 쓴다고 하면 네. 한국 안에서는 어디든 저희 담당자 갑니다. 가고 계약하고 네. 우리가 세팅 잡아주고 네. 계약하고 네. 이제 택배는 다 발송되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협력처가 되는 거예요. 커피의 가치 부여와 맛의 가치 부여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서 그냥 그렇게 조금 자신감 있게 좀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 학금대로의 거존한 방송을 보고 원두를 주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있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납품하기 전에 샘플을 드리거든요. 네. 샘플은 당연히 무료고요. 예. 근데 무료로 써보고 만약에 저희하고 계약을 하겠다. 예. 계약은 1년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예. 1년 하겠다고 하면 예. 저희가 이 방송을 보고 저희하고 계약을 한다면 예. 그때부터 딱 한 번 1kg는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아. 1kg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1년 계약을 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소비해야 되는 원두 그런 거 없어요. 제한은 없습니까? 제한 없어요. 첫 달에 만약에 3kg 쓰잖아요. 예. 그럼 1kg 공짜로 주면 4kg 되는 거잖아요. 단 1회에 한해서 네, 1회만. 학금대로 방송을 보고 전화 드렸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원두는 몇 개국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세요? 한 8개에서 10개 나라를 쓰고 있거든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원두는 어느 나라 건가요? 케냐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산미와 단맛, 쓴맛. 저는 그 커피를 최저라 생각하고 또 밸런스가 맞는 커피가 제 입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를 가장 선호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매일매일 이제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일 바쁜 시간이 이제 새벽 6시부터 네. 11시 정도까지. 제가 둘러보니까 위생관리가 너무 깨끗하네요. 여기 대표님이 거의 결백증까지 만듭니다. 남이 먹고 탈라면 안 된다는 주의. 저희는 빵 자체가 화려하진 않아요. 저희 빵을 드셨던 손님 중에서 약간 속이 편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결백증 대표님하고 인터뷰 잠시 할게요. 네네네. 저는 지금 하피디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생산한 빵은 커피 드시는 곳에서 같이 즐기실 수 있으세요. 추천하고 싶은 빵이 있다면 어떤 빵이 있다면? 브리오슈 계열이라고요. 재료도 되게 중요한 빵이고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랑스 빵 계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대표님 정신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혹시 낙하산 아, 아니세요? 낙하산이라고 하기에는 커전함에서 저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근재감이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모를 때 경영학을 나오신 것 같아요. 분야를 바꾸신 계기가 있을까요? 가족 중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그걸 접하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제빵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대표님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좀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만큼 그만큼 또 피드백도 주고 싶고 그게 제 목표예요. 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근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이 움직여야 혈액순환 되고 또 자연스럽게 저녁에 배가 고파요. 그 밥을 또 맛있게 먹고 불면증 없고 일 많이 하면 잠아요. 저 옆에서 보니까 회사 직원분들과는 보통의 노사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표님만의 직원관리 노하우가 있을까요? 같이 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사람을 키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연매출로 따지면 한 7, 8억까지는 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벌고 싶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고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랑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인드와 내 마인드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브랜드를 회사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금전적으로 욕심을 버린 거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같이 가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브랜드가 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그런 걸 나의 모습을 봐왔겠죠. 커전함은 내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브랜드다. 내 혼자 잘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이 가자 이런 생각이시겠다, 그죠? 나는 솔직히 조금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주치의니 유지는 하는데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은 내 목표는 쟤들한테 이 브랜드를 그냥 주는 거예요. 쟤들이 조금 더 20년 정도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자식들에게 가업으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족 사업을 시작하면 가족이 끝나요. 가족이 같이 경영을 하는 게 일부일 뿐이지 가족 경영이 저한테는 모든 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님도 하시다 보면 누군가한테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세요? 커피 쪽에는 바리스타 대회가 있어요. 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경영가고 장사꾼이에요. 지식적으로는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직원을 바리스타 대회에서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고 제가 코치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도 채우고요. 대구에서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에요. 예. 대구는 제 2의 고향인데 하고 싶었어요. 애교생 때문에 놓쳤고요. 욕심을 버렸고요. 관리의 문제점?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부산을 안 한다고 마음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구 안에서만 대구 안에서 다 풀이가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나갈 필요가 있을까? 돈을 위해서 나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끝을 내더라도 대구에서 끝내고 싶어요. 커전함을 통해서 메뉴 컨설팅, 창업 컨설팅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본인들이 카페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커피 교육을 토대로 해서 메뉴 컨설팅이나
저희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루트를 다 알아요. 대표님을 통해서 장비 구입을 하면 더 비싸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솔 장비 업체들이 더 싸긴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호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예. 싼 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사업하시는 동안에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님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방에 처박혀갖고요. 제가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운동도 하고 기분이 정화가 돼요. 싫었던 그 커피 물이 다시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로 혼자서 그렇게 해결하시나 봐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누면 들어주는 사람 많은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애기 가질 때도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이해는 해주고 걱정은 해주는데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재밌게 이걸 남한테 공유를 하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전 이사고요. 김수진입니다. 혹시 대표님이라고 오실 때마다 네. 뭐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이제 반대로 왜 왔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네. 요즘 영어 공부하거든요. 네. 자꾸 영어 써요. 글로벌 커피인이 되기 위해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12년째. 아, 역시 또 고인물이시네요. 네, 맞아요. 아주 고였습니다. 저 20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원분들 뽑으실 때 얼굴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사님도 의학의 힘을 빌리신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의학의 힘을 안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저희가 줄 거는 약간 커피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커피도 많으신데 거저남의 커피를 주로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창재 대표님과 인연이 있어서 네. 카페에 자주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스태프분들하고도 뭐좀 편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간도 더 편하고요. 네. 제가 사실은 드립커피를 마시게 된 곳이 여기가 거의 처음이다 네. 보니까 당연히 저는 뭐 맛있게 마시고 있고요. 제가 뭐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빈속에 두 잔을 마셨거든요. 속이 하나도 안 쓰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밥을 네. 먹고 그렇게 마셔요. 거저남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오랫동안 커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거저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처음에 오픈할 때 그때 분위기라든지 이름도 좀 특이하다.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이런 부분들은 좀 위치라든지 결정적인 커피 맛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깊은 맛을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고 좀 대구 시내 거는 여기 일단 주차가 편리하고 제 아지트처럼 그쪽이 시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업의 시작은 다 여기 거저남에서 시작하시는 그래서 모든 게 제가 이제 뭐 손님을 만날 때 아니면 뭐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은 면접 볼 때 여기서 좀 면접을 하고 그럼 면접까지 여기 있어요? 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좀 빡하니까 보시는 관점이 다르신데 혹시 네네.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금융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중요하잖아요. 네, 계단수가 슬픈데 여기는 또 네. 역발상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여기 총괄 대표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 잘 번창하시면 좋고 제가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좀 발전한 모습이라고 여행도 확장하고 커피 맛을 좀 아는 남자 오는 내내 네. 이 모습 일정 오래오래 뭐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죠. 아까 총괄 대표님께서 나의 오른팔이라고 하셨는데 오른팔 치고는 참 깁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한 170,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이힐은 신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총괄 대표님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원래 알바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연습 잘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1년마다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서 10년 만에 이사 자리에 오게 됐죠. 그럼 10년 전에는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10년 전에 22살이었죠. 지금 32살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승진하시면서 네. 알바할 때는 좀 어떤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이제 대표가 되면 다들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데 네. 책임져야 될 직원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잘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책임감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럼 거저남에 근무하시기 이전에 네. 다른 데서 근무하신 카페도 있나요?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자 뭔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주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여기서 함께 뭘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 같아서 근데 그게 저도 그렇고 나머지 저희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총괄 대표님한테 받는 어떤 피드백 뭐 이런 인사이트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거. 대표님이 이제 그때 코로나 때도 네네. 정말 저희 손님 한 명도 없었거든요. 끝나는 건 아니까 매장이 이 생각을 했었는데 펜을 만들어서 그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한테 여기 병원에도 보내고 저기 병원에도 보내고 힘들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정말 배울 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많네요. 본점만의 어떤 강점, 차별화. 주문은 오셔서 하되 이제 저희가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자리에 찾아가서 리필 커피 필요하시냐 물어보고 커피는 어떠냐 이게 단골과의 대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가 제일 특화되어 있는 데라고 볼 수 있고 핸드드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시점보다는 본연의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2년째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뭐 총괄 대표님 단점만 하면 신변에 위협이 있으니까 네. 하시고 싶은 어떤 하고 싶은 말이요? 말이 있다면 영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속 늙어서도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점에서 근무 중인 황아란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우선은 지금 바리스타 팀에서 바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모든 분들이 다들 뭐 하실 말이 없냐고 물어보면 평소에 다 하기 때문에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죠? 아니 진짜 거침없이 다 평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총괄 대표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오래돼서 어떻게 할 말 다 오래돼서 네. 할 말 다 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대화할 때 뭐 불편하거나 뭐 라떼 뭐 꼰대 이런 느낌 없으시고요? 라떼는 좀 많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예. 예, 진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 들어는 주세요. 앞으로 바리스타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언의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재밌어요. 하면 재밌는데 이게 어려워요. 뭐 어느 일이든 직접 접해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왔다가 다른 이제 바리스타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바리스타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직업보다 조금 자유로운 거 활동하는 거에 의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고요. 내년에 청첩장을 주시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현재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기반은 잡으신 것 같으세요. 지금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은 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애 놓고 나니까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여행 갈 수 있는 가족들하고 주말에 같이 TV 보고 매일 밤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박수 받을 때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동안은 지분 체계를 만들고 사업자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아직 좀 남았거든요, 몇 명이. 그까지 완수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운영권이나 결정권들을 다 내려놓고 있어요. 아깝다는 생각 1도 안 드세요? 아깝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들었고요. 대표들끼리 회의를 하면 나는 돈이 되는 길이 보이는데 너희는 안 보이냐.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만 가르쳐주고 너희가 잡아라 하거든요. 근데 잡을 때도 있지만 잡지 못할 때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움은 많아요. 앞으로 K커피 업계에 어떤 사업가로 기억되시길 바라시나요? 커피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기억되고 싶지 장애인이 커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억되기 싫어요. 그만큼 저는 제가 하는 커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하는 브랜드에서도 자부심과 가치가 있거든요. 대구에서 좀 자리매김을 해서 조금 끝을 보고 싶어요. 오늘 학군대로 촬영해 보신 소감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우선은 학군대로 대표님도 한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순수한 방법을 접근하시고 그래서 순수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일 재밌었던 건 운전하면서 멘트를 이제 하는 거. 그런 것도 재밌었고. 되게 이때까지 촬영한 것 중에서는 약간 특색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괜찮네. 재밌네. 그래서 저는 학군대로가 더 많이 커지고 조금 더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 꼭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로 힘든 자영업자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런 분들과 학군대로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도 힘들거든요. 네. 매출로 힘들고 한 달에 또 한 달 벌고 한 달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보다도 힘든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내가 힘들다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가 개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점을 발견하셔서 조금 어떤 직종이든 커피든 무엇이든 좀 살아남아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5년만 버티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 버티기. 저도 유튜브로 5년 버텨보겠습니다. 네. 이제 5년 되면 네. 너무 커져서 제가 오히려 이거 스폰 좀 받아주세요라고 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커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학군대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범원의 거리가 왔다 갔다 8차선이에요. 네. 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 진짜. 개미새끼는 하면 안 되고. 맞다. 다시 얘기했어요. 자영업이 저도 자영업할 때 꼭 제일 때 안 바쁘다가 어디 좀 일본으로 가면 그것도 꼭 멀리 갔어. 네. 무슨 일이 터지고 냉장고 아니, 고장이 나는 나고. 그래요. 뭐, 놀지 마라? 나 이제 좀 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그냥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편집하니까. 네. 그 300만 뷰 찍은 기념으로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영상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 거 볼 건 없는데, 내 사진하고, 커피하고, 저하고 오래된 동생들 사진 많거든요. 간혹 가다가 도움이 될 거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이분도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네. 문신 봤어요. 결혼을 하셨나요? 경찰이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려면 다른 데 한번 이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손목을 나사갔어요. 이게 뭐, 수술 자국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듭니까? 연차로 치면 13년 차 정도 되네요. 네. 이제 그만둘 때도 안 됐나요? 그만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정확하신 분이고, 사적으로 이제. 네, 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둘 다 바보라서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에 맹점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게 일을 안 할 때는 둘이 이야기하면 이제 안 거르고 이야기하고 바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게 진짜 허물없는 친구처럼. 약간 진짜, 네. 문해인가 가 싶다고. 지진 좋았어요. 그렇게. 계단 한 개 기어 올라가고, 네. 필자 땡기고, 브레이크 잡고, 또 한 개 올라가고, 땡기고, 브레이크 잡고 또 올라가고. 그 짓을 하니까 한 40분 넘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더라고. 너를 안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솔직히 그러니까. 들어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때는, 나 예. 때는 일하면, 맞아요. 유튜버 애들 막 와, 안 되고. 혹시 얼굴 나와도 되세요? 유튜브 하는데. 하실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나와도 돼요? 결혼하고 싶나?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럼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정확한 주소는 대구 수성구 그 청수로 301번지요. 지꺼도 지꺼도 모른다. 지꺼도 몰라. 아이고, 내 참. 네. 욕 먹을 것 같아. 젊은 친구들 요즘에는 불면증 때문에 많이 힘들다 하던데. 맞죠? 얼굴 빨리 안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접시 주고. 지저분한 접시. 거전함에 자주 오시나요? 처음 왔어요? 네. 이게 대구네. 자주 오신다고 해야 되니. 대표님도, 총괄 대표님 보니까 인스타에
모기향에 얹어 놓고 네네네. 물을 붓는 장면이 있던데 네. 혹시 대표님도 그거 하실 줄 아세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총괄 대표님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안 올리셨어요. 아, 제가 더 그래요? 잘하니까.